안녕하세요.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시니어 보험 시대의 설계 언니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험 가입하세요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기존 보험에서 이 보험이 있다면 해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실손의료비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계실 테고, 추가적으로는 암, 뇌, 심장을 보장해주는 3대 진단비 보험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 운전자 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 종류의 보험들이 많이 있는 만큼 한두 개쯤은 있으실 텐데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추가로 가입해야겠다, 잘못 가입한 건 아닌가, 새로 가입해야겠다 불안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5년 넘게 일해보니 보험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고 많이 가입한다 해도 100% 만족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게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있으신 분들 해지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유지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설의 보험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지금은 가입할 수 없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생각할 만큼 귀한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첫째,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2005년에서 2008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는 유사암이라고 하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인데요. 암이긴 하지만 일반암보다는 치료도 쉽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암 가입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높은 한도를 넣고 싶으실 텐데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일반암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암을 1억 가입한다 해도 2천까지 밖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2019년도쯤 유사암 한도 과열이 일어나면서 5천까지도 가입 가능했던 시기는 잠깐 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한도가 낮아져서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사암 중 갑상선암은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이 높은 편이니 특히 갑상선암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은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 20% 정도만 보장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암 5천을 가입해야 1천 정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2005년에서 2008년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갑상선암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암을 3천, 5천 이렇게 가입했었다면 갑상선암도 3천, 5천 이렇게 보장해 준다는 거죠. 아무리 CI 보험이라 안 좋다,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 하더라도 갑상선암이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꼭 확인해 보시고 해지할지 유지할지 결정하셔야 해요. 둘째, 해지하면 손해보는 보험은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일반상해 의료비예요. 쉽게 1세대 실손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실손 의료비의 표준화가 시행되기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상 비율의 경우 손해보험사는 자기부담금 없는 100%, 생명보험사는 80%, 그리고 보상 한도의 경우 통원은 10만원, 30만원, 100만원 한도, 입원은 3천만원, 5천만원, 1억 한도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는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해 입통원 특약과 상해 의료비 특약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통원 한도 같은 경우 10만원 혹은 30만원이었고 5천원을 공제했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없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한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1000만원을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입통원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입원을 했을 때는 한도가 1억인 실손이랑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어차피 둘 다 100% 보장이니까 한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억 한도까지 쓸 만큼 병원비가 나오는 건 희박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통원으로 MRI를 찍는다. 그럼 통원 한도가 10만 원이신 분들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 없이 보장이 되잖아요. 하루에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보장해 주는 거죠. MRI 비용이 몇십, 몇백이라 해도 5천만원 안쪽이면 100% 보장이 가능해요. 또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데요. 현재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급여 항목은 정말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부분을 100% 보장해 준다는 점과 약제비, 즉 한약제
비용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치료비의 경우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일반상해 의료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치료비의 50%까지 보장해주고요. 산재사고로 인한 치료비 역시 산재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치료비의 5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조기 청구도 가능한데요. 현재 가입되는 대부분의 실손의료비는 의료보조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한 경우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목발, 휠체어 등을 처방받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혹시나 3년 내에 사고가 나셨던 분들 청구하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면 내 실비가 2008년 7월 이전인지 확인하셔서 꼭 청구하세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1세대 실비다 보니까 현재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보다 더 아쉬운 점은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상 기간이 짧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허리가 다쳤다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치료를 받은 후 6개월 뒤에 또 치료를 받는다면 보장이 안 됩니다. 180일이 지나면 평생 동일 사고로 인한 동일 부위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통원치료뿐 아니라 장기간 입원을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겠죠.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장단점이 있는 1세대 실손보험, 우선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유지하시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셋째,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에요. 이 특약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일명 일배책이라고도 합니다. 가입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상생활 중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피해를 준 만큼 타인에게 대신 보상해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실수로 인해서라는 거고요. 고의로 인한 폭력이나 기물파손은 안 되겠죠.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이 아닌 업무상 사고도 보장이 안 되고요. 우선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대인,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끼쳐 보상을 해줘야 할 때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2009년 8월 이전이었다면 2만원, 200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20만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누수에 대해서는 50만원이 됐습니다. 내 집으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이 200만 원일 경우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2만 원만 내시면 198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였고요. 현재 가입하신 분들은 50만 원까지 내고 150만 원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어떤 제품일 경우 중고 가격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2만 원만 낸다면 보상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부담금 20만 원으로 늘어난 현재는 정말 내 돈으로 보상해 주고 끝나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정말 중요하고요. 또 비갱신이었는지 갱신이었는지 차이도 있습니다.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했던 때에서 지금은 3년 갱신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갱신이라는 것은 내가 보장받고 싶을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비갱신이면서 내 부담금이 2만 원인 일배책이다 하시면 무조건 유지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해지하면 손해보는 보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위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도 좋은 보험이 있을 것이고요. 또 위 보험들을 포함하더라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지와 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은 1세대 실비처럼 보험료가 계속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쓸데없이 새는 돈 맞고 노후를 준비하는 설계 언니였습니다.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설계 언니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